안녕하세요. 나비처럼 날아온 나비효과의 아나운서 이혜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시장의 핫 이슈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이슈는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작년 7월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테마였는데요. 올해 또다시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3월 4일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물질의 실험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들은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장주로 이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장주의 가장은 신성 델타테크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최근 1년 주가 1월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죠. 코스닥의 시총 변화를 보면 더욱더 뚜렷합니다. 20일 7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7위로 올라왔는데요. 21일에 25%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5위로 올라섰는데 갑자기 몇 시간 뒤에 20% 급락을 보이면서 8위로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로 조금 더 당겨 볼게요. 이날 지난 21일 변동폭 45.59%라는 큰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런 가운데 다른 대장주들은 어떤 흐름일까요? 살펴보면요. CCS는 LK99의 논문에 참여했던 교수가 작년 이 경영진이 합류를 한 기업입니다. 관련주들에서 여기 주가가 월초 대비 5배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또다시 27일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대장주는 어땠을까요? 서남도 고온 초전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관련주로 묶였는데요. 역시나 20일 주가가 급등하더니 그 다음날 바로 21일에 18%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관련주들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는 걸까요?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될 텐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 2023년 7월 21일 초전도체의 이 서막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상온 초전도체 물질이라는 LK99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라는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요. 그 논문이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이브는 검증되지 않는 논문도 여기에 올릴 수 있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지니어브를 놓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 초전도체를 만드는 레시피가 잘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증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검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7월 31일 중국 연구팀이 가장 먼저 LK99의 재현을 성공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초전도체는 이 전기의 저항이 0인 물질인데요. 연구를 계속 해봤더니 0은 아닌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또 급락을 하는 장세를 보였고요. 다른 나라들은 어땠는지 여기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중국, 인도,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검증을 해봤지만 초전도체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부정이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8월 16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도 LK99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발표를 하는데요. 관련주들 역시나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검증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초전도 저온학회에서 검증위를 만들었는데요. 총 8곳의 대학팀이 함께 연구를 했지만 이 중에서 한 곳이라도 초전도체를 발견한다면 그거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4차례의 브리핑에 걸쳐서 결국 12월 13일 근거가 없다라는 검증 백서를 발간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초전도체 근거가 없다라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는데요. 올해 1월 9일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대표인 이석배 대표가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맞다. 우리는 지금 이론을 정립했고 상용화 그리고 기초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월 4일 이걸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시장이 뜨거워진 건데요. 여기에 2월 28일 가장 최근입니다. 이석배 대표가 LK99의 특허까지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거죠. 이렇게 타임라인을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초전도체 그게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 같은 물질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초라는 글자가 하나 붙었죠. 전기가 엄청나게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아예 없는 영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항이 없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전기가 흐를 수 있고, 그래서 발열도 없고 전력 손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영하 23도라는 아주 낮은 온도와 또한 이 정도 되는 종이에 코끼리 2억 8천 마리가 누르는 압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3월 4일에 발표한다는 이 LK99는 바로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와 압력에서 우리는 초전도체 물질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전도체 LK99는요. 구리와 나부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황을 넣어서 PCPOSOS라는 새로운 초전도체 물질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3월 4일에서 이걸 재현하는 그런 영상 2개까지 공개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전도체 과연 상용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지금 송전탑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시죠. 사실 이 송전탑은 우리가 전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요금도 비싸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화가 되면 요금도 정말 싸질 거고요. 또 서울에서 파리까지 전력 손실 거의 없이 송전이 가능해지는 그런 세상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큰 배터리 보이시죠? 발열 그리고 무게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배터리 한 번을 충전해서 일주일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MRI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도 이 초전도 자석이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검사를 받으러 가면 굉장히 춥고 또 비싸죠.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3,800원으로 검사를 받는 세상이 온다. 정말 엄청나겠죠. 그래서 한 과학 유튜버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나 여기 너무 아픈데 사진 한번 찍고 가자. 이렇게 인생 네컷 찍듯이 찰칵찰칵 찍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합성을 해봤습니다. 이런 날이 온다면 정말 좋겠죠.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떤 우려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도 나도 초전도체라는 게 문제인데요. 먼저 첫 번째 다보링크라는 기업은 와이파이 공유기 업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2일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시초가로 상한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다음 기업은 어떨까요? 아센디오인데요. 연예 기획사입니다. 최수종 그리고 하이라 씨가 소속된 기업인데요. 21일 역시나 초전도체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냈고 그날 코스피 거래량은 1위로 올라섭니다. 이렇게 엄청난 급등세를 보인 데에는 문제가 있어요. 작년 8월로 돌아가 볼게요. 가장 논란으로 뜨거웠을 시기인데요. 이때 5배 오르니 팔아버리네. 최대 주주의 매각 논란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 자본시장법상 주식을 처분할 때 사전에 공시를 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들은 고점에 팔아치우고 급락한 피해는 모두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 됐던 거죠.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월 24일에 초전도체주 CP 돌려막기로 주가를 띄운다라는 논란이 터집니다. 이 CP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누군가 저에게 나 돈이 필요한데 내가 주식으로 갚을게 라면서 이렇게 써주는 각서 비슷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두 기업이 초전도체 관련 기업에게 CB를 줍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상환하는 금액의 절반을 우리 처음에 봤던 대장주 CCS의 보통주로 받는다고 약속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CB에 65억 원을 인수해 준 것만으로도 시총이 무려 1,600억 원이 불어나는 그런 효과를 본 셈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27일 아센디오의 대주주는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는 하한가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초전도체는 아직 실체가 없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지금
우리는 지금이 고점인지 그리고 소문에 샀으니 뉴스에 팔아야 하는지 이 점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이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초전도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망 그리고 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혜리 씨가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저는 처음 보면서 저거 할 말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고민했거든요, 사실은. 네. 예. 편하게 질문하시죠. 네, 근데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아예 관련이 없는 엔터주에서 엔터 기업에서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뭔가 알고 그러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박철수 매니저님 이야기해 주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항상 이게 주식시장에 보면 이슈가 되는 산업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예전으로 보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엄청 뜨면서 맞아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이 갑자기 2차 전지를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엔터가 갑자기 2차 전지라는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런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에 아까 아센디오처럼 대주들이 주식 파는 이런 행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실체가 사실 아직 없고 뭐 4일날 또 발표가 있긴 하지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테마주라고 보셔야 되고 2차 전지처럼 성장성이 아직 보이지는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매를 하시더라도 어떤 이 성장성을 바라보고 목표가를 책정하고 투자하는 이런 원칙적인 투자가 아니라 네. 목표가 상방 좀 열어놓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로스컷을 좀 걸어놓는 매매를 안 하시면 급락때 제대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스컷을 걸어놓으시거나 또는 장중에 매매가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아니면 일단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포트에 편입 안 하시는 게 실제로 제가 개인 돈이라면 좀 못 넣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렇죠. 제 소중한 돈인데 실체가 없는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체가 있는 산업들도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산업들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투자에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난 단타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인 매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매수를 하는 순간 바로 어느 정도 특정 일부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면 손절할 수 있도록 로스컷을 거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스탑로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증권사에서. 그걸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4일날 이 발표 LK999 발표가 있는데 사실 네. 여기서 여기서 발표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는 발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료 소멸로 주가가 좀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월요일날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월요일날 지금 베팅을 준비하시는 분들 반드시 스탑로스 기능을 활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급락을 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재료 소진이다 보니까 네. 조금 주가에는 주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초전도체 관련주 외에 어떤 종목에 조금 어떤 테마에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추천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테마가 굉장히 많죠. 근데 최근에 저는 가장 좋은 테마는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네. 저평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저PBR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좀 무서운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눌림목을 공략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정부의 정책 자체가 사실 기대치에 미치진 못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개선을 계속 해나갈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PBR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너무 지금 저PBR 종목에만 눈이 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PER 종목들을 더 보셔야 됩니다. 어. 결국 주가는 수익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밸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서 1년 뒤에 봤더니 저 PER 종목들이 훨씬 더 잘 갔거든요. 그래서 저 PER 종목들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저 PER 종목들, 그다음에 고 ROE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면 충분히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한 면이 있는 테마주보다는 훨씬 더 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PER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몇 가지 없을까요? 잠시 후 별별 기업에서 여러분들께 저 PBR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횡봉 MC님께서는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지에서도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 왜 이렇게 좀 어그로를 좀 끌고 있을까? 네. 차라리 이게 표준원이라고 있어요. 그 표준원에 본인들의 데이터 자료를 내서 검증받으면 끝날 일을 언제 뭐 하겠다, 언제 뭐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같이 그 엔터사도 이렇게 네. 뛰어드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던 거 엔터사도 제가 그 오랜만에 제가 엔터사 치고는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하려고 들어갔더니 만년적자 회사예요. 오. 그래서 만년적자에서 요번 이슈로 또 튀는 걸 보고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3월 4일 날 밤 11시 정도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이게 만약에 시장에서 알려졌다 그러면 대기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 네. 다 사들였겠죠. 예,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까 박철순 매니저님이 얘기했듯이 로스컷을 무조건 잡고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어차피 월요일 날 딱 네. 하루일 거예요. 이날 아마 변동성 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이런 테마주는 접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황봉 MC님의 네. 다른 테마 원픽은 뭘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테마 쪽은 제가 네.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요? 주식을 몰랐을 때 저도 테마 쪽으로 씌워져 갔다가 네. 상장 폐지를 당했기 때문에 이게 상장 폐지 왜 당해 그러지만 이게 떨어질 때 50% 떨어지면 포기해 버려요 그냥. 그냥 끝까지 가보자. 근데 더 떨어져요. 그러면 아예 안 봐요. 그럼 나중에 이제 문자로 오는 게 이제 상장 폐지됐다 이런 거기 때문에 테마 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지금 아까 그 박철순 매니저님도 얘기를 잘 하셨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 있잖아 잘 봐야 돼요. 일본하고 비슷해요. 일본도 1차 밸류업, 2차 밸류업, 3차 밸류업을 발표했거든요. 1차에는 그냥 이런 거 할 거야라고 발표했어요. 주가 그때 그렇게 안 움직였어요. 2차부터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2차부터는 핀셋으로 찍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쪽으로 저는 계속해서 이게 금방 끝날 어떤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2차 또 5월 달에 발표하잖아요. 어떤 걸 발표하는지 그때 보면서 그 저 PBR 관련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 저도 같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또 네.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네, 그렇죠.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종목들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저 PBR도 좋지만 요즘 제가 또 눈에 띄는 거 사실은 오늘 박철순 매니저님이 딱 들고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2차 전지 쪽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뭐 선단에서 뭐 자동차가 안 팔린다 이런 건 다 무시하고 네. 어차피 이쪽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아마 지금 HBM 관련해서 반도체도 어느 정도 시세도 나고 웬만한 게 시세가 났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눌려 있었던 그리고 한 번 대장들은 한 번 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쪽으로 오히려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가면 오히려 나중에 3년 뒤, 4년 뒤에는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힘든 거 사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네.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희 나비효과 초전도체 관련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수고를 너무 해주셨습니다. 초전도체에 대해서 공부해주시고 이혜린 아나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따 2부에서는 우문연답 함께 하셔야 되니까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자, 오늘 수고해주시는 이혜린 아나운서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